금속 틀을 내고 사람이 깎았던 과정을 로봇이 이용해서 그걸 좀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대지 않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로봇이 대신에 그 뼈를 좀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있는 게 크게 차이점이 되고요. 사용하는 인공관절 자체는 예전에 사용했던 인공관절이나 그리고 지금 로봇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관절 자체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수술하시는 어머님들이 이게 조금 더 로봇 인공관절 이름이 붙었으니까 인공관절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명도 조금 더 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용하는 인공관절 자체는 예전이나 그리고 기본 로봇 관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여쭤볼 수 있어요. 아니, 인공관절 기계가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면은 들어간 인공관절이 다르지 않으면은 특별히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다리의 변형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기본적인 인공관절 수술할 때 우리가 각도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이제 정렬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봇 인공관절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정렬을 조금 더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오차를 줄인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인공관절과 로봇 인공관절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교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면은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거는 기존에도 보면은 정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대충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로봇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렬을 맞추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눈대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재더라도 요거는 약간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로봇에 있는 센서가 조금 그 오차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이제 또 선생님들 있죠. 처음부터 다 수술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모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다 수술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경험과 이제 숙련도가 점점 한 해 한 해 쌓이게 되면서 좋아지는데, 처음에 숙련도가 높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인공관절이 좀 분명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가 옆에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조금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럼 로봇 인공관절을 했을 때 단점은 없느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로봇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공관절보다 몇 가지 과정이 더 거치게 됩니다. 허벅다리 뼈와 정강이 뼈에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서 좀 구멍을 뚫어야 되는 추가적인 센서 부착 과정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3D CT라든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존 검사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요하게 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그런 설치를 하고 센서를 부착하고 체크를 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공관절보다는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는 염증이 생기는, 흔히 이제 염증이라 그러죠. 감염증이라 해서 인공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그러니까 수술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한 감염의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더 좋기 위해서 한 로봇 수술이 감염에 약간 조금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도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 인공관절 자체도 이제 장비도 이제 병원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착하는 이제 재료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예전보다는 약간 차이가 줄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공관절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아니면 좀 그 이하 정도로 되는 정도의 비용 추가가 되게 됐을 때, 비용 추가가 된다니 보통은 뭐 그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로봇 인공관절이 좋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술하시게 된다고 해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다리의 변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수술에 있어서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는 인공관절 자체는 로봇 인공관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술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봇 인공관절을 하지 않으셔도 똑같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간혹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변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나온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의 센서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이런 절골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줄더라도 나의 좋은 이제 수술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로봇 인공관절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홍보만 보시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로봇 인공관절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걸로 좀 할게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용을 떠나서도 감염도 취약하고 오히려 굳이 안 해도 되는 분들을 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부작용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로봇 인공관절이 우수하다 이렇게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진료를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제 무릎이 생각보다 변형도 좀 심하고 이래서 새로 나온 수술 방법을 조금 했을 때 도움이 조금 비용 추가가 되더라도 그게 더 득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라는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다리의 변형이 심하지 않아서 아직은 기본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수술도 빨리 잘 끝나고, 그리고 수술 결과도 로봇으로 자르는 거나 그런 기본적인 금속 틀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나 결과가 차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로봇 인공관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존 인공관절과 로봇 인공관절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 마지척병원 원장 배주환이었습니다.